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시면은 해수욕도 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서 뭐 물장구도 치시고 노시고 그러시죠? 네. 네? 저는 절대 바다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도요. 저는 그냥 물 밖에서 구경해요. 저도 그래요. 네. 이천수 씨는 왜 안 들어가세요? 전 물이 원래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네.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저는 상어를 무서워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 그 상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바닷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저는 이제 민물에 들어가요. 수영장 이런 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수욕을 할 때 상어에 물릴 거라고 상상 안 해요. 아, 맞아. 그렇죠?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어에 물릴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있을 때 상어에 물릴 확률이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낮겠지만 0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릴 생각을 안 하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만에 하나 상어에 물리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다에 상어가 사는 걸 아셨습니까? 네.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걸 아셨습니까? 네. 근데 상어에 물릴 확률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요? 정부는 뭐 한 거야 그래요? 정부가 상어 잡으러 다녀요? 맞아요. 네? 아,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무슨 위험을 자기가 감수했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억울해져요. 또 억울한데 왜냐? 자기가 그건 감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건 누군가 뭐 잘못한 놈이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리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요. 있죠. 예. 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겠다, 안타깝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상어에 물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서 팔을 잃어버렸어요. 다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안 가죠. 안 돌아가죠. 대부분에서 못 돌아가죠. 그 사람들은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 원래 서핑은 위험한 운동이에요. 그 위험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이 없어서 상어한테 물리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서핑의 위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감수했고 앞으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공정한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감수한 위험만큼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고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놈의 불확실성 회피 때문에요.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불확실성 회피는 뭔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약하게 여기는 성향이에요. 불확실한 건 싫은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회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불법 다운로드 1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로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난 진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모든 프로를 다 봐요. 이게 어디서 보냐 그거. 그러면은 다 인터넷에서 본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산 거든지 합법적인 거다. 그것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그런 것 같아. 합법이라고요? 네네. 이철수 씨는 왜 올리다가 내려요? 네. 그렇죠. 드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의 불법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보려고. 그렇죠? 자, 대부분 손 안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마트에서 훔친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 손 있더라도 이건 손을 못 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범죄 같죠,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짓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 그쪽 소유라고 돼 있는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건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들고 온 적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다 그래도 이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라는 건 실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부서 회식비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말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니 그냥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였죠.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 거.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